이번 강의는 지수사계를 마무리 지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군대가 동원되어서 출정한 시초로부터 이제는 논공 행상을 하는 부분까지도 살펴봤던 것입니다. 이제는 공자의 상전을 마무리 짓고 육효를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간추려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주된 요지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대군 유명은 이 정공야오, 대군으로서 왕명을 받은 것은, 이것은 개국승가라는 구절을 생략했죠. 대군 유명에서 개국승가를 하는 것은 이 정공야오, 그가 쌓아 올린 전공을 바르게 한 것이오.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그 공로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대접한 거예요. 이게 거기에 상응하는 대접을 하는 입장이 바로 개국승가를 해주는 것이고, 소인무룡이라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소인들은 나라를 가져서 권력이 커지면 필남방야라 그런 거예요. 남방얄선이라. 반드시 또다시 천하를 혼란으로 만들기 때문이니라 라고 해서 훗날 때문에 권력을 줄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소인배들도 그 장사치든 건달이든 그 공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는 건 당연지사예요. 그러나 권력으로 보상할 수는 없어요. 권력으로 보상할 경우 후환이 야기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공을 보상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거기는 권력으로 보상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황금과 비단 등등으로 그의 일생을 잘 살도록, 부를 누리도록 보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인지 계심으로다, 참 성인께서 경계하신 의미가 여기에 깊다라고 하겠다. 자, 건왕구시가 말하기를 초너는 사지출이요, 초혈화 하는 것은 바로 군대가 출정하는 시초이고, 상은 사지선이니 위에서는 여기에 환자가 개선이라면 선자가 되죠. 돌아온다면이. 이것은 돌아선 것을 말하는 것이니, 지차적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개선에 이르게 되면 이 소리예요. 바로 이렇게 개선에 이르게 되면 이것은 공성 개주지시하라. 모든 전공이 성공되어서 바로 개를, 승리를 개라고 하죠. 우리 개선이라 할 때 승리를 바로 이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왔습니다라고 임금에게 상주할 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군은 필요 상공지명이라, 그래서 이렇게 전투를 잘 하고 왔다라고 말씀드리면 대군은 반드시 상공, 그 공로에 대한 보상에 명이 있기 마련인 것이에요. 그동안에 고생했던 전공에 대한 보상이 있기 마련인데, 여기에서 이 상공에서 전공에 대한 보상에서 대국은 바로 개국을 해주는 것은 공지대자예요. 공로가 큰 사람에게는 나라를 주어서 제후로 삼아주는 것이고, 승가는
그 집안을 잘 계승해 나가도록 하는 것은 공지소자야라. 공이 적은 사람은 집안을 계승하도록,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대부집안 이 말이 되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상활 이 전공자는 그래서 공을 바르게 대접한다라는 이 말은 작상지명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벼슬을 내려주고 상을 주는 이런 명이 내 소위 정, 재장, 무공지 등차야라. 바로 이 정자가 재장들의 수많은 장수들의 무공에 대한 등차, 등급, 그것을 바르게 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 전공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전공에 따라 상응하는, 가장 바르게 상응하는 조처, 이게 전공의 개념이다. 연이나 병행위도로되 이 말은 뭔 말인지 알아요? 전쟁 중에는 궤도를 행한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전쟁 중에는 궤도를 행한다라는 말은 삼국지와 같은 소설에서는 뭔 글자로 네 글자가 표현된가 하면 이것을 병불염사라고 해요. 이 군대에 전쟁을 할 때에는 병불염사, 거짓, 전쟁을 할 때는 속임수도 싫어하지 않아요. 부정한 방법 관계없어요. 그것이 이게 궤도예요. 이것이 바로 궤도라는 것을 더 어원을 찾아 나간다면 궤우지술이죠. 맹자가 말한 궤우지술. 그 사냥을 할 때 범아치고 정도로 사냥을 하는 법도 있고, 짐승을 잡을 때 이 궤자 써가지고 바로 궤우지도 만나루자 써서 속임수를 우리는 궤우라고 그러죠. 전쟁이라 하는 건 속임수 써도 돼요. 바로 이러기 때문에 병행궤도로되 전쟁 중에는 속임수를 쓰는데 속임수라든지 이런 것을 누가 잘하겠어요? 이게 바로 판정 도구지인이라고 그래요. 그 통감에서는 도판 그랬죠. 도판이랑 이게 비단장사라 이 소리예요. 판정. 도구라는 것은 계백정이에요. 그 장비 같은 경우가 사실은 도구지인이에요. 계백정이니까 대체로 이런 저자거리에 산 사람들이 수단이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전쟁 중에도 속임수를 잘 쓸 수 있는데, 그러니 이런 판정 도구지인이 숙불온 출기이입공이리요. 어느 누가 전쟁 중에 기이한 법을 내어서 공을 세우고자 하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속임수를 써서 전공을 세운 사람이 많아요. 이 장사치가 전쟁 중에는 당연해요. 그래가지고 공로를 세운 것이니, 그러니 입공은, 그래서 이 전공을 세우는 사람들은 불필계 공자야라, 군자야라. 반드시 꼭 모두가 군자가 아니에요. 싸움 잘한 사람이 있어요. 소인도 높은 전공을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차우알 논공행상에서 또한 말하기를 군자무령이라고, 공로가 있음에도 군자는 등용하지 말라. 이건 왜 그러냐? 그러면 나쁜 말로 토사구팽이잖아요. 실컷 토끼 사냥해놓고는 사냥개 잡아먹는 격이라고. 우리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아요, 이게. 실컷 전공 세워놨더니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소인유공은, 소인들이 높은 전공이 있는 것은, 소인으로서 높은 전공이 있는 것은
고 당내의 상지라. 당연히 참으로 예에 상당하게 우리는 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적장 한 명 목을 잘 나오면 어떤 데에 따라서 상을 준다라는 예가 있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도 바로 귀를 잘 나가거나 코를 잘 나갔잖아요. 그거 하나 가져가면 뭘 준다라는 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본에 가서 비총도 있고 코 무덤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예에 해당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갖고 간 거예요. 예에 상당하게 상을 내려줘야 해요. 이게. 그런데 야학사지 만약 그 소인배로 하여금 참여 국가지 모이면, 그런데 이들이 국가의 모의에 참여하게 권력을 주면 이 소리예요. 권력을 주면 반드시 뭔 짓이 연결되느냐. 권력을 줄 경우에는 협공이영하야 그래요. 그 공로를 자시해가지고 마음대로 행동하게 됨으로 해서 필생 참난 남방지화라, 반드시 참절과 나라를 혼란시키는 화를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다. 소인배란 게. 고로 소인에, 그래서 소인들에게는 계의무룡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은 개국승가에 쓸 수는 없다 하고, 공자께서는 뭐라 했어요? 소인무룡. 공자께서는, 이 상은 공자 말씀이라면 되죠. 공자 말씀은 필남방야라 이렇게 4글자를 쓰시니 기어음으로다 참 여기에 담겨져 있는 뜻이 준엄하다 할만하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육의 논공행상을 성인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육효에 관한 부분을 앞서에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새로 나온 부분도 있지만 거의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륙이라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초가 초자로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 출산한 토를 말하게 되는 것이고, 구이는 장병이라고 해서 여기에 장자는 거느릴 장자, 명사로 되면서 동사로 되면서 병사들을 거느린 장수의 뜻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량이 모든 5개의 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장수의 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신 것이고, 6.3이라고 하는 것이 패전을 하여 시체 더미를 싣고 온 것은 능력은 부족하고 그게 제약, 의지는 강하고, 이게 바로 이러한 패단이 제약지강이 불심기력하고 자기의 능력이 그 무엇인 줄을 살피지를 못해가지고 경정모진하니 적을 가벼이 여기고 무릅쓰고 진격을 하니 이것이 조가리가 40만 중으로서 모두 매장당하는 화를 겪은 것이 이런 연유, 제약지강에서 자기 분수를 모른 데서 비롯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을 가벼이 여기면서 깊은 작전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어쩌다가 다행히 성취해가 한 공로로 잘못 사람을 임용하는 것, 여기에 행성이라는 말이 뭔 말과 같으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행성을 놨는데 명확하게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사람이라는 것이 진짜 능력이 있어서 언제나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쩌다가 그야말로 우연자연으로 일을 성공해 갖고 소문이 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행성이에요. 요행으로 이루어진 무능력자인데 어쩌다가 성공을 해가지고 능력 없이 성공한 자예요. 그런 사람을 잘못 임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뭘 말해주고 있느냐. 이 명장 양종지계라 장수를 임명할 때 두 가지를 경계한 것으로 이걸 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주사라고 하는 것은 이 주자가 주둔이기 때문에 군사를 주둔하니까 바로 전쟁에 진격하지 않은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육사라 하는 것은 여승도전이니 어떻게 하면 승리할 건가를 심사숙고하면서 병사들이 모두 다 다치지 않는 온전함을 도모한 것이니 지난부진이 퇴두너 사라. 이것은 바로 이렇게 했다가는 어려움을 겪겠구나. 그것을 알고서 진격하지 않고 퇴두너 사라. 바로 집사자니까 군대의 집은 그야말로 천막, 막사죠. 우리말로 하면 막사로 물러나서 주둔하고 있는 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통감해서 말하면 한 고조가 한신에게 물었을 때 나는 얼마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장군감이 되냐고 하니까 한신이 말할 때 10만 지장입니다. 10만 명 거느릴 수 있는 장수가 됩니다. 그러면 장군은 어떠냐고. 거기에 다다익선이 나왔잖아요. 나는 많고 많은 병사를 주면 줄수록 더 잘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다익선의 장군이 10만 장수에게 사로잡혔는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신이 대답이 선장장 썼잖아요. 10만 병사뿐이 거느릴 수 없는 장군의 능력이지만 환고조는 장수를 잘 이끈 사람이라고. 그게 장장이잖아요. 그 뒤에는 명사고 앞에는 동사가 되죠. 명사가. 바로 선장장이 그 뜻이잖아요.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황고조 당신은 장수들을 잘 따를 수 있다라는 말을 장자를 썼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렇게 유고라 하는 것은 장수를 잘 따른 거라고. 왜 장수를 잘 다루었다라고 말하느냐. 유고는 문덕지후예요. 여기에 문덕이라고 말을 나온 것은 바로 음으로써 흉폭하지 않죠. 그래서 문덕을 갖춘 임금 딱 그런 거예요. 문덕지후가 문덕지후의 명장지도니 바로 장수를 명하는 도를 가지고 있나니 봉사벌제라.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서 바로 죄인을 정벌하러 나가게끔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문덕지후가 된다라고 유고를 본 것입니다. 상륙이라 하는 것은 개선 주공짓이라. 개선을 해가지고 전공을 임금 앞에 아뢰면 논공 행상이 되겠죠.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무살인이라 상을 줄 때는 반드시 사적이거나 인색함이 없어야 돼요. 바로 상을 줄 때 가장 인색한 대변인으로 꼽을 때 황후를 꼽았잖아요. 황후를. 인환불석이라. 이 도장이 봉해야 되는데
넣어놓고도 하도 만지작거려서 도장이 닳아져 버렸다고. 그게 인색할 인자 아니야. 황후 평가할 때 바로 이렇게 상이라는 것은 줄 때 팍 줘야지. 이것은 우리 인간사도 마찬가지예요. 남한테 선물을 줄 때는 기분 좋게 줘야지. 줄똥말똥 강아지 밥 주듯이. 그러면 받은 사람도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상이라는 것은 사적으로 하거나 인색함이 없어야 된다. 작필친공이라. 상으로 내려준 벼슬은 반드시 그 사람이 세운 전공하고 걸맞아야 된다. 그 사람이 세운 전공에 걸맞게 벼슬도 내려야 된다. 그런데 소인지공은 이것은 좀 과도한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사실은 소인의 공로는 불가편비라고 해서 보조적 장수를 우리는 편장 비장 걸지요. 보조적 입장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지만 사실은 황후나 유방의 장수들이 편비는 아니었어요. 주된 장수들이 많아요. 주장이. 그런데 여기 글은 그랬죠. 소인지공은 편장과 비장에 지나지 않는다. 이 편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것이에요. 유재나 무덕이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재주는 가지고 있었지만 덕이 없다. 덕이 없으므로 남방징이라 나라를 어지럽힐 사람으로 규정짓는다. 그러므로 소인무령이다. 자, 우리는 이것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것은 보셨던 부분입니다. 구의의 일량은 하괴의 중에 있으면서 중의 거찬이 장수가 되는 상이고 상하오음은 순위종지하니 대중이 되는 상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지소사계의 육효를 보면 출사, 초효, 그 다음에 주사, 군대가 바로 주둔하면 이것은 육사죠. 그리고 장병, 병사를 거느리면 구의, 장장 나왔죠. 또 장수를 통솔하면 유고, 임명자, 그런 것과 여부 봉사 벌제와 바로 임금의 명을 받들어서 죄인을 정벌하는 것과 여사 반상이 군대가 돌아오고 상을 다 나누어서 주는 것이 무소불제라. 이 육효에 전부 실려 있어요. 이게 그 육효 그 자그마한 데에 실려 있지 않은 바가 없다. 자, 이와 같이 모두 다 실려 있지 않은 바가 없기 때문에 수후세 병서지 번이라도 후세에 보면 병서들이 번거로울 번자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후세의 병서들이 그 내용이 아무리 많아도 태부려, 잠옷 이것만 못하다. 태부려, 사계의 육효지 이야기라 지수사계의 육효에서 이처럼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것만 갖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정한 궤가 설정되면 궤에 따른 사건이 있는 것이고, 사건의 전모는 육효에 의하여 처음과 끝으로 마무리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역의 64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인간의 모든 일들을 간명하게 종합한 부분이라고 한다라는 점을 앞서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선상에서 군대에 관한 병법, 이것도 지수사계가
완벽한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주역에 대한 찬사이자 감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찬사와 감탄은 지수차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일들마다 이와 같이 평가할 수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의 다음 강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